안녕하세요.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늘 28일까지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 해제되었지만 수도권은 제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또한 유지되며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돌잔치 전문점 영업권 보장하며 결혼식, 돌잔치 전문점 등은 사적 모임 예외로 가능합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합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하는데요. 2단계 방역조처가 이루어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은 최근 8조간 계속 300에서 400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2단계 유지되며 목욕탕, 사우나 밤 10시까지이고 돌잔치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되는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유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등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되었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사우나, 찜질 시설도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등 대형마트 등도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단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 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스키장, 빙상장, 논설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고 스키 강습 등 대면 교육 운영도 줄여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 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 좌석수의 20% 미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1.5단계 유지되는 비수도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시설 6종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식당, 카페, 체육 실내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또한 없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더펌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방문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수용 인원도 4제곱미터당 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서치는 꾸준히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 뛰어 앉기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 절반까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하는 수용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등교인원 또한 늘어서 3분의 2로 늘어납니다. 스포츠 경기나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요? 영유아법에 따라 제2조에 따라서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합니다. 기존에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일까요? 그간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조처를 적용하지 않아 예외 대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2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 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식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모두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식당이나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것은 5명 이상 가능한가요? 직계 좀비속 가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노래하기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혼식 하객을 위한 버스를 탈 때 탑승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아예 돌잔치를 예약해뒀는데 할 수 있나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도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나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이때는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4명이 넘어도 된다. 이 밖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각종 행사 및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만약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중복으로 또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